8장 발견하지 못한 비밀. 지금은 아무리 유명하고 친숙한 아이디어라고 해도 한때는 알려지지 않고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였던 적이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삼각형이각변의 관계는 피타고라스가 고심 끝에 그 비밀을 알아낼 때까지 수백만 년간 숨겨진 비밀이었다. 만약 피타고라스의 이 새로운 발견에 한몫 끼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면 피타고라스가 운영했던 이상한 채식주의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피타고라스 기하학은 초등학생들에게도 가르치는 일반적 통념이 되었다. 관습과 통념도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보편적 관습만으로는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 관습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얘기한 통념과 반대되는 생각에 관한 질문을 기억할 것이다.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한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자연세계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은 다 알아버렸다면, 지금 당연시하는 아이디어들이 모두 완전히 규명된 진실이라면, 이미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면 이 질문에 대한 훌륭한 답변은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이다. 통념에 반하는 사고가 쓸모있는 이유는 세상에 아직도 파헤칠 숨겨진 비밀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일부는 어쩌면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미스터리가 된다. 예를 들어 끈 이론, 은 우주의 물리법칙을 끈이라고 하는 1차원적 물체의 진동으로 설명한다. 끈 이론은 맞는 것일까? 이를 실험으로 확인해 볼 수는 없다. 끈 이론이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끈 이론이 어렵기 때문일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미스터리이기 때문일까? 이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어려운 일은 성취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일은 성취할 수 없다. 통념과 반대되는 생각을 비즈니스에 적용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정말 가치 있는 기업인데 남들이 세우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옳은 대답은 모두 숨겨진 비밀에 해당할 것이다. 중요하고 알려지지 않았고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말이다. 세상에 아직도 숨겨진 비밀이 많이 남아있다면 아직 출범하지 않은 세상을 바꿔놓을 회사들도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숨겨진 비밀에 관해 생각하는 요령과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에 관해 알아본다. 사람들은 왜 숨겨진 비밀을 찾아 나서지 않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찾아낼 숨겨진 비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시각을 보여준 극단적인 경우가 소포 폭탄 테러범으로 유명한 테드 카진스키였다. 카진스키는 16세에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간 영재였다. 그는 수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UC 버클리의 교수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이름을 처음 듣게 된 것은 그가 대학 교수들과 기술자들, 사업가들을 상대로 17년간 벌여온 파이프 연쇄 폭탄 테러 때문이었다. 1995년 말 당국은 연쇄 폭탄 테러범의 정체나 소재에 관해 전혀 아는 내용이 없었다. 가장 큰 단서는 카진스키가 익명으로 언론에 보내온 3만 5천 단어짜리 성명서였다. FBI는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심정으로 몇몇 저명 신문사에 해당 성명서를 실어달라고 부탁했다. 이게 효과가 있었다. 카진스키의 남동생이 형의 문체를 알아보고 신고한 것이다. 그렇다면 카진스키의 문체가 완전히 정신 나간 것처럼 보였겠구나라고 짐작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성명서는 섬뜩할 만큼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다. 카진스키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이 성취하려면 노력이 필요한 목표를 가져야 하고 적어도 자신의 목표 중의 일부는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카진스키는 인간의 목표를 세 종류로 나누었다. 1. 최소한의 노력으로 만족될 수 있는 목표. 2. 부단한 노력으로 만족될 수 있는 목표. 3.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될 수 없는 목표. 이것은 바로 목표를 쉬운 것, 어려운 것, 불가능한 것으로 나누는 전통적인 3분법이다. 카진스키는 세상의 어려운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우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제 남은 것은 쉽거나 불가능한 것들 뿐이고 그런 일들은 추구해봐야 불만족만 깊이 쌓일 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아인슈타인도 못 해냈을 일이다. 그래서 카진스키의 생각은 기존의 기관들을 파괴하고 모든 기술을 없애버려 사람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게, 어려운 문제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었다. 카진스키가 취한 방법은 미친 행동이었지만 기술적 개척 정신에 대해 신념을 잃었던 그의 모습은 우리 역시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일이다. 별거산일 수도 있지만 요즘 도시인들이 추구하는 힙스터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보자. 가짜 빈티지 사진, 팔자 수염, 전축 같은 것들은 아직도 미래를 낙관했던 지나간 시절을 상기시키는 것들이다.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모두 이미 누군가 했다면 무언가를 성취하는데 알레르기가 있는 척하면서 바리스타가 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힙스터일까? 연쇄 폭탄 테러범일까? 이것은 테러리스트나 힙스터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근본주의자들이 가진 생각이다. 예를 들어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도 절충안을 인정하지 않는다. 간단한 진실들은 아이들조차 줄줄 외워야 하고 신에 대한 알 수 없는 진실은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냉엄한 진실들은 모두 이단으로 취급한다. 환경주의라는 현대의 종교에서 쉬운 진실은 우리가 반드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상은 대자연이 가장 잘 알겠지만 대자연은 질문을 받지 않는다. 자유시장주의자들 역시 비슷한 논리를 숭배한다. 모든 것의 가치는 시장에서 정해진다. 주식 시세는 어린아이조차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가격이 적정하냐고 질문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에는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은 남아있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 이토록 많아졌을까? 그 시작은 아마 지리학이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지도에 빈칸으로 남은 곳은 없다. 18세기에 자라난 사람들은 아직도 새로운 갈 곳이 있었고 해외 탐험에 관한 모험담을 듣고서 스스로 탐험가가 될 수도 있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만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이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모든 서구인들에게 아직 제대로 탐험되지 않은 지구상의 가장 이국적인 장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었다. 탐험가들은 이제 역사책이나 어린이 동화에서나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자신의 자녀가 탐험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해적이나 술탄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 깊은 아마존 어딘가에는 아마도 아직 세상과 접촉하지 않은 부족들이 몇십 군데쯤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구의 마지막 개척지로 심해가 남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곳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접근하기 힘든 곳으로 보인다. 물리적으로 개척할 곳이 점점 없어진다는 자연스러운 사실에 사회적 추세의 네 가지가 더해지면서 숨겨진 비밀에 관한 믿음을 뿌리째 없애버렸다. 첫 번째 추세는 점진주의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한 번에 조금씩 매일매일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배운다. 더 많이 성취했거나 시험에 없는 것을 배웠다면 학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정확히 시키는 대로 했다면 어학점을 받는다. 이런 식의 과정은 종신 교수직을 받을 때까지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는 보통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보다는 별 중요하지 않은 논문을 많이 발표하려고 한다. 두 번째 추세는 위험 회피의 추세다. 사람들이 숨겨진 비밀을 무서워하는 것은 틀릴까봐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숨겨진 비밀이라면 당연히 주류 세력의 점검을 받은 적이 없다. 인생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숨겨진 비밀을 찾아다니면 안 된다. 혼자서만 옳은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혼자이면서 틀리는 것은 견딜 수 없을 테니 말이다. 세 번째 추세는 무사안일주의다. 사회의 엘리트들은 새로운 사고를 탐구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장 많이 지녔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숨겨진 비밀을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다. 이미 다 해놓은 것들을 토대로 편안하게 지대 나받고 있으면 되는데 무엇하러 새로운 숨겨진 비밀을 찾아 헤매겠는가? 가을이 되면 인류 로스쿨이나 비즈니스 스쿨의 학장들은 다들 똑같은 메시지로 신입생들을 맞는다. 너도 우리 엘리트의 일원이 되었구나. 이제 더 이상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이제 너는 평생이 보장되니까. 하지만 이 말은 아마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진실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추세는 평평하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전 세계를 동질적이고 경쟁이 치열한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세계가 평평해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숨겨진 비밀을 찾겠다는 포부를 가진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자문하게 될 것이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가능하다면 똑똑하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들 중 누군가가 벌써 발견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의 목소리 때문에 사람들은 지레 숨겨진 비밀을 찾아 나설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 세상은 어느 개인이 독특한 무언가를 공헌하기에는 너무 큰 곳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사이비 광신교를 시작하기는 어렵다. 40년 전에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못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공산당부터 하레 크리슈나 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길을 보여줄 깨우친 선봉대에 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정통이 아닌 생각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매우 적으며 주류에서는 이를 진보의 신호라고 본다. 사이비 광신도들이 줄어든 것은 기쁜 일이지만 거기에는 커다란 대가가 따랐다. 아직 발견되지 못한 숨겨진 비밀들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이다. 관습에 따르면 세상은 숨겨진 비밀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위대한 의문들은 이미 모두 풀렸다고 믿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관습이 맞다면
우리는 의기양양하게 아니란 태도를 취해도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세상은 무탈하여라. 예를 들어 숨겨진 비밀이 없는 세상은 정의에 대해서도 완벽히 이해했을 것이다. 모든 부당함에는 일찍이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했던 도덕적 진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주사회에서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는 것은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노예제도가 악랄한 제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주 적은 수의 노예제 폐지론자들 뿐이었다. 이런 시각은 이제 관습화된 통념이 되었지만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여전히 숨겨진 비밀이었다. 오늘날 어떤 숨겨진 비밀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숨겨진 부당함이 없는 사회에 산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경제학에서 숨겨진 비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효율적 시장을 믿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융 버블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이례적인 비효율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99년에 인터넷이 비이성적으로 과대평가되었다고 믿고 싶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005년의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였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몇몇 지역 시장에서 거품의 조짐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가 전체의 주택가격에 거품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시장은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반영했으므로 결코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런 다음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했고 2008년 금융위기는 수조 달러를 공중에 날려버렸다. 미래는 여전히 많은 숨겨진 비밀을 간직한 것으로 드러났고 단순히 경제학자들이 모르는 척한다고 해서 그 숨겨진 비밀들이 사라질 수는 없었다. 기업이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을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휴레패커드의 서글픈 몰락이 좋은 교훈을 보여준다. 1990년에 HP는 9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회사였다. 이후 10년간 놀라운 발명들이 이어졌다. 1991년 HP는 데스크젯 500C 제품을 출시했는데 세계 최초의 보급형 컬러 프린터였다. 1993년 출시한 옴니북은 매우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했던 최초의 노트북 컴퓨터들 중 하나였다. 이듬해 HP는 세계 최초로 프린터와 팩스, 복사기를 하나로 합친 복합기 오피스젯을 출시했다. 이런 거침없는 제품 확장 전략이 효과를 나타내어 2000년대 중반 HP의 가치는 1350억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1999 말부터 HP는 발명이라는 중요한 과제는 놔두고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전개했다. 더 이상 발명은 없었다. 2001년 HP는 컨설팅과 고객 지원 업무를 하는 HP 서비스를 출범시켰다. 2002년 HP는 컴팩과 합병했다. 짐작컨대 아마 달리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2005년 회사의 시가총액은 700억 달러까지 곤두박질쳤다. 불과 5년 전에 비해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금액이었다. HP의 이사회는 기능을 상실한 이사회의 전형이었다. 이사회는 두 파로 갈렸는데 그중 한쪽만이 신기술에 관심이 있었다. 이쪽 수장은 톰 퍼킨스라는 사람으로 연구팀을 맡아달라는 빌 휴렛과 데이브 패커드의 개인적인 요청을 받고 1963년 처음 HP에 들어온 인물이었다. 2005년에 73세가 된 퍼킨스는 마치 낙관주의의 시대에서 날아온 시간여행자 같았다. 그는 이사회가 가장 유망한 신기술을 찾아내 HP가 그 기술 제품을 만들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퍼킨스의 파는 회장인 퍼트리샤 던이 이끌던 반대파에 밀려났다. 직업은행가였던 던은 미래 기술을 위한 계획을 짜는 것은 이사회의 능력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던은 이사회가 야경꾼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계부서에 별 문제는 없는가? 직원들은 규칙을 따르고 있는가? 같은 것들만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내분 와중에 이사회에 있던 누군가가 언론에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그 출처를 찾던 던이 불법 도청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사회는 당초보다 더 크게 분열되었고 망신을 당했다. 기술적으로 숨겨진 비밀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한 HP는 소문에 집착했다. 그 결과 2012년 말 HP의 기업 가치는 230억 달러로 떨어졌다.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고 나면 1990년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은 금액이었다. 숨겨진 비밀을 찾아낸 사례들. 숨겨진 비밀은 찾아다니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다. 이 점을 잘 보여준 사람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앤드루 와일스였다. 358년간 이미 수많은 수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실패한 후 이뤄낸 성과였다. 이렇게 오랫동안 실패가 지속되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었나는 의문이 들었을 법도 한데 말이다. 1637년 피에르 드 페르마는 이보다 큰 정수의 업이 C을 만족시키는 정수 B, C는 없다고 추측했다. 페르마는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명을 쓰기 전에 죽었고 그래서 그의 추측은 오랫동안 수학계에 풀리지 않는 대표적 난제로 남아있었다. 와일스는 1986년부터
이 정리를 증명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계속 비밀로 하다가 해법을 거의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된 1993년에야 그런 사실을 공개했다. 9년간의 노고 끝에 와일스는 1995년 이 정리를 증명해냈다. 그의 성공에는 뛰어난 머리도 필요했지만 숨겨진 비밀에 대한 신념 역시 필요했다. 뭔가 어려운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성취해볼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숨겨진 비밀에 대한 신념이야말로 진실과 다름없는 것이다. 진짜 진실은 아직 찾아내지 못한 숨겨진 비밀들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비밀들은 오직 그칠 줄 모르고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수많은 영역들 중에서도 과학, 의학, 공학, 기술에는 아직도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는 기존 학문 중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의 시시한 목표들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혁명 시대의 대담한 석학들조차 감히 대놓고 말하지 못했던 위대한 야망들까지 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우리는 암과 치매를 비롯한 모든 노인성 질환과 신진대사 질환을 고칠 수 있다. 우리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화석 연료를 넣고 세계가 충돌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지구상을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발명할 수 있고 지구를 벗어나서 새로운 곳을 개척할 방법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간절하게 알고 싶어하고 일부러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이런 숨겨진 비밀은 하나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비즈니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비밀을 발견할 때 위대한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지만 자주 무시되고 있는 여력들을 활용해 사업을 일군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에어비앤비가 생기기 전에는 여행자들이 비싼 값을 치르고 호텔방을 잡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거의 없었고 집주인들은 쓰지 않는 공간을 믿고서 쉽게 빌려줄 방법이 없었다. 에어비앤비는 방치되어 있던 이런 공급과 수요를 알아봤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개인 자동차 서비스 업체인 리프트와 우버도 마찬가지다. 어느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기꺼이 태워다 주고 싶은 사람을 단순히 연결해주는 것만으로 수십억 달러짜리 기업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해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택시와 사설 리무진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숨겨진 비밀을 믿고 그것을 찾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보편화된 관습을 넘어 뻔히 보이는 곳에 숨어있는 기회들을 볼 수 있다. 페이스북을 포함한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자주 과소평가되는 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이며 이것 자체도 하나의 숨겨진 비밀이다.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통찰력만으로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기업을 세울 수 있다면 세상에는 아직도 세울 수 있는 훌륭한 회사들이 많이 남아있다. 숨겨진 비밀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숨겨진 비밀에는 두 종류가 있다. 자연의 숨겨진 비밀과 사람에 관한 숨겨진 비밀이다. 자연의 숨겨진 비밀은 도처에 존재하고 그 진실을 찾고 싶으면 물리적 세상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면을 연구해야 한다. 사람에 관한 숨겨진 비밀은 이와는 다르다. 이 진실들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관해 모르고 있거나 혹은 남이 아는 게 싫어서 숨기고 있는 면들이다. 따라서 어떤 회사를 세울지 고민할 때는 분명한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한다. 자연이 말해주지 않고 있는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고 있는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가? 자연의 숨겨진 비밀들은 누구나 아주 중요한 일일 거라고 짐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숨겨진 비밀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주눅이들만큼 권위 있게 들린다. 물리학 박사들이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들로 악명이 높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물리학 박사들은 가장 기본적인 진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자기 이론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남의 부부 문제까지 전부 상담해 줄 수 있을까? 중력 이론가라고 해서 우리 사업에 관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까? 나는 일전에 페이팔에서 엔지니어 부문에 지원한 물리학 박사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내가 첫 번째 질문을 반쯤 얘기했을 때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됐어요. 뭘 물어보시려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그의 짐작은 틀렸다. 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이때처럼 쉬웠던 적도 없었다. 사람에 관한 숨겨진 비밀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아마 12년간 고등교육을 받지 않아도 사람에 관한 숨겨진 비밀을 밝혀줄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인가? 금지되거나 터부시되는 것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들을 쉽게 던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때는 자연의 숨겨진 비밀을 찾는 것과 사람에 관한 숨겨진 비밀을 찾는 것이 같은 진실에 도달할 때도 있다. 독점의 숨겨진 비밀, 경쟁과 자본주의는 상극이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혹시 아직 이런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고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기업이윤에 관해 정량 분석을 해본다면 경쟁과 함께 이윤이 제거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 더 인간적으로 접근해 물어볼 수도 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인가? 독점 기업들은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독점 상태를 축소하려고 드는 반면 경쟁적인 회사들은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고유함을 과장해서 말한다. 이런 차이는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차이다. 숨겨진 비밀을 찾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아무도 찾고 있지 않은 장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운 대로만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 교육은 보편화된 지혜를 전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하지만 아직 표준화되거나 제도화되지 않은 분야는 없을까? 예를 들어 물리학은 모든 주요 대학의 중요한 전공이기 때문에 이미 정형화되어 있다. 물리학의 정반대는 점성학이겠지만 점성학은 중요하지 않다. 영양학 같은 것은 어떨까? 영양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공 과목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뛰어난 과학자들은 다른 분야에 관심을 둔다. 대부분의 중요한 연구는 모두 3, 40년 전에 나온 것들이고 그나마도 오류투성이다. 저지방에 곡류를 엄청나게 먹으라고 말하는 정부가 내놓은 식단 피라미드 그림은 아마도 진짜 과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대형 식품회사들이 만들어낸 로비의 산물일 것이다. 그 피라미드가 나온 이후 이 나라의 비만이라는 유행병은 오히려 악화되었을 뿐이니 말이다. 밝혀내야 할 진실들은 아주 많다. 우리는 인간의 영양에 관한 지식보다 저 멀리 떨어진 별들의 물리법칙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영양학은 숨겨진 비밀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정확히 바로 그런 종류의 분야다. 숨겨진 비밀로 무엇을 할 것인가? 숨겨진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서 간직할 것인가? 의는 숨겨진 비밀의 종류에 달려있다. 파우스트가 바그너에게 들려준 것처럼 위험한 진실들도 있으니까 말이다.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알았던 몇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은 바보처럼 자신의 마음을 훤히 까발렸지. 저 아래 무리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냈어. 인류는 언제나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불태웠지. 완벽하게 관습화된 것들만 믿는 사람이 아닌 이상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아무에게나 얘기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얘기할 것인가? 필요하다면 누구에게든 얘기해도 되지만 그 외의 사람에게는 결코 얘기하면 안 된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과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 사이에 가장 적절한 중도의 길, 그게 바로 회사다. 최고의 기업가들은 이 점을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모든 위대한 기업들은 남들에게는 감추고 있는 숨겨진 비밀을 토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위대한 회사란 세상을 바꾸자는 작당의 다름 아니다. 당신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비밀을 공유했다면 상대방은 이제 공모자가 된 것이다. 톨킨 이 반지의 제왕에 썼던 것처럼 말이다. 길은 계속해서 이어지네. 길이 시작된 문에서부터. 인생은 긴 여정이다. 먼저 지나간 이들의 발자국이 찍힌 그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야기의 뒤로 가면 또 이런 어구가 나온다. 모퉁이를 돌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길이거나 비밀의 문. 오늘 그 길을 지나쳤지만 내일은 이 길로 올지도 모르지. 그리고 숨겨진 길을 따라 달까지, 해까지 갈지도 모르지. 길이 끝없이 이어질 필요는 없다. 숨겨진 길을 따라가라.